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연법인세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네요. 이중 세무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평가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사례를 들어서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중 세무조정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요 세무회계 수업을 들었을 때, 여기서 한번 막 좌절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뒤로도 이제 기계적으로는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남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 이해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산부채의 변동, 요 부분을 자산부채 변동, 요 부분을 이제 손익계산서, 회계에서는 요 부분을 경영성과와 관련된 거는 당기순이익, 그리고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요 두 개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네요. 그리고 기타 자본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단기 경영성과와 직접 관련된 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은 당기순이익에 표현이 되고, 그게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인지 금융자산 등 사업 목적의 유가증권 또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주식 처분 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자본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요 반영 방법이. 근데 이제 요게 CF에서는 어떨까요? 현금흐름표. 여기 이제 발생주의고, 회계는 BSPL은 발생주의를 만들었고, 근데 이 CF는 현금주의죠. 그래서 이 자산부채의 변동을 캐시로 표현합니다. 캐시. 그래서 이것도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죠. 간접법이니까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비현금 수익비용,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비용과 또는 이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총액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 수익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자본 변동 등이 있고, 각 활동별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비현금 거래 자산 부채를 대체하는 조정도 들어가죠. 어쨌든 요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컨버전을 한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세무회계는 어떨까요?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자산부채의 변동을 입금과 송금을 표현하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 등 기부금 조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 간접법이네요. 이것도 입금, 송금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부채 변동을 세무회계는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 이걸 이제 컨버전 하는 거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다 보니 이 자산부채 변동을 다른 자본들로 조정한 거는 여기서 못 따라가네요.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산부채 변동에 대한 설명을 이제 회계에서는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으로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입금과 송금으로. 세무회계는 결국은 이제 가세 기준이 되는 입금과 송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자산부채 변동은 다 입금과 송금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기타 포괄손익 인식 요 기타 포괄손익과 기타 자본 등을 다 입금 송금으로 일단은 반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유보로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K갭 기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면, 이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세무에서는 일단은 그 평가 이익은 그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일단은 그 입금 산입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기타 포괄 손익 한 다음에 이제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 근데 이제 아직 권리 의무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은 세무상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송분 산입 유가증권 한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계에서는 다시 왜 우리가 미실현 손익 인식한다는데 못하겠냐 해서 그 부분을 일시적 차이, 가산한 일시적 차이로 봐서 세율을 곱해서 미래 가세소득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아마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좀 실수를 했던 토픽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계사님과 논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실수한 걸 깨닫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유형자산, 이제 재평가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일상적이지는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재평가된 유형자산은 보통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손상 이슈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그래도 요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연법인세 관련해서 이제 법인세 기준서에 보면 1012호 기준서 61A에 보면은 동일 회계 기간이나 또는 이제 다른 회계 기간에 당기손익 이해 항목으로 반영된 단기 법인세 부채나 이연법인세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당기손익 이해 항목으로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일단 이 유보 일시적 차이, 자산부채 일시적 차이 발생한 원천이 기타 포괄 손익, 자본이면 그 법인세 효과도 자본 쪽에서 조정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기 손익이다, 손상차손이라든지 단기 손익에 반영된 항목이라면 관련 법인세 효과는 단기 비용인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간 내 배분이라고 하죠. 예. 기타 포괄 손익을 반영한 것 자체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자본에서 직접 조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준서 취지가, 그래서 관련 법인세 효과도 관련 자본에서 조정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24년도 1월 달에 24년 1월 1일자로 유형자산 취득 100을 취득했고, 이제 세율은 20%라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는 세무조정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취득했을 때는 회계 처리가 유형자산 100, 그 다음에 현금 100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겠네요. 근데 24년도 12월 31일자로 재평가를 했다. 그러면 재평가 이익이 100원이 나왔다. 이때 평가를 해봤더니 유형자산 100,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1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글씨가 좀 악필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때 세무 조정은 입금 산입, 일단은 이제 이 자산 부채 변동에 대해서 그 자본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세무에서는 입금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이거는 이제 기타로 소득 처분,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이렇게 일단은 요 입금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은 입금을 돌려놨는데, 아직 이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이 재평가된 거는 요 유형자산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가산할 시적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미래 가세소득을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회계에서는 이제 이연법인세 20% 세율 20 잡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자산, 이 일시적 차이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본을 직접 조정한다. 기타 포괄 손익 20.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6월 30일 반기 기준으로 이제 불이 나서 이게 다 전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장부에서 아예 라이트오프 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이제 손상차손만 인식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대변의 유형자산, 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200 전체를 다 떨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일단 100을 다 덜게요. 아직 80밖에 안 남았을 텐데 100에서 20 뺐으니까 100을 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100. 이게 이제 자산손상기준서 1036호 61문단에 보면은 재평가된 유형자산 손상 시에는 이제 관련 기타 포괄 손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손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 부분은 단기 비용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자본 다 덜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한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요 기타 포괄 손익 100을 덜었으니까 요 기타,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유보가 200, 근데 이 200의 구성은 기존에 있던 100은 추인이죠. 100은 추인이고, 백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부분, 이 부분은 유보,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이제 요 기타 포괄 손익, 요 부분이 어렵네요. 이제 법인세, 일단 요 기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한 부분은 송금 산입 100, 입금 산입 100이니까 가세 소득에는 영향을 안 줬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다른 경우에도 좀 응용을 하려면 이 가세 소득에 실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했던 부분, 이연법인세 부채 이 시만큼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이 관련 유보도 추인됐고 없어졌고 더 이상 가세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이연법인세 부채는 없어져야겠죠. 그냥 추인이란 개념 말고 없어진다고 봤을 때, 이 관련 상대 계정을 뭘 써야 되냐? 법인세 비용이 있냐? 아니죠. 저희가 이 이연법인세 조정할 때는 관련 자본에서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요 관련 질의 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된 자산을 이제 제거할 때, 어떻게, 상대 계정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자산성 없어서 제거를 해야 될 때, 그때 상대 계정은 기타 포괄손익을 써야 된다라는 질의 해신이 있습니다. 예, 유사한 질이고, 이건 부채긴 하지만 이 부채를 덜 때, 그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덜 때, 상대 계정은 기타 포괄손익이 돼야 된다. 만약에 이게 미지급법인세에 영향을 준다. 가세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미실현손익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실현 손익이 이제 확정된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가 된다. 미지급 법인세나 단기법인세 단기법인세 부채나 자산은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이 실현 손익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다양한 케이스에서 대응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처분 시에는 가세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죠. 미지급 법인세에 영향을 원래는 주는데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인 경우는 이게 가세소득에 또 영향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세소득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다양한 케이스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다양한 케이스에서 대응을 하려면 이 일시적 차이를 결국 미지급 법인세로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요거 자체를 이제 소멸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 또 잡히네요. 요 이연법인세 자산, 요 유보, 이거는 추인이 아니죠. 이건 추인인데 얘는 이제 새로 유보가 생긴 거고 이제 관련 계정이 단기 손익이죠. 유형자산 손상차손 100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인세 비용, 단기 손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줄인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더 이렇게 쉽게는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예, 그리고 방귀도 이제 거의 막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예, 조금 더 힘내시면 이제 가을도 오고 이제 기나긴 여름도 끝나고 방귀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